안녕하세요.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대화 내용은 홍준표 의원님의 그 복당 문제예요. 홍준표 의원님이 아직도 무소속으로 계신데 지금 저 국민의힘에 복당을 안 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알력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종인 대표 체제로 되고 있죠. 물론 한시적이기라고는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언론에 나서 한 말처럼 뭐 복당 원서도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거론을 하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홍준표 같은 의원이면 이번 막천에 의해서 그 황교안과 김종인에 의한 그 막천에 의해서 에, 공천 탈락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소속으로도 당선되셨죠. 물론 홍준표 의원 말고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경쟁력 대단하신 거지요. 이번 선거처럼 막 뭐랄까 그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게 그 거대 양당의 그 공천을 받지 않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당선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무소속으로 나와도 개인 경쟁력이 워낙 세신 분이니까. 근데 이런 분이 아직까지도 왜 자기 친정집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뭐 당명은 그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은 한 뭐 6개월도 안 돼서 바뀌는 대한민국의 당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당명이 뭐로 됐던 친정집인 건 확실한데요. 아직도 홍준표 대표님이 전 대표죠. 의원님께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내부적인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대표께서도 뭐 언급을 하셨잖아요. 뭐 복당 원서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뭘 어떻게 복당에 대해서 논의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복당 원서 문제입니까? 네 분의 그 무소속 당선자들은 국민의힘에서 미안하다고 모셔와야 그게 정상이지요. 우리들의 막천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전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 제발 좀 복당해달라. 이래도 부족할 판에 무슨 뭐 복당 원서 타령입니까? 자기들 공천 받은 사람은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낙선했습니까? 그 뭐 공천 막천의 그 사태로 인해서.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제가 봐도 볼썽사나워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 또 개인적으로 한 번은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내일 모레 한갑인 사람으로서 그 홍준표 형님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조금 더럽고 치사한 면이 있더라도 이건 왜냐하면 어차피 김종인의 임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야권을 이끌 사람도 아니고요. 뭐 여당 야당 왔다리 갔다리 한 놈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권이 지금 내년 3월에 이제 선거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야당에 뚜렷한 주자가 없어요. 누구 뭐 주호영을 내세울 거면 누굴 내세울 겁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밖에 없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김정인의 임기는 끝나가겠다 들어가셔서 당을 장악하시고 당을 추스리시고 내년 대권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1년 조금 더 남은 이제 들어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1년도 안 남습니다. 이것이 바른 게 아닌가. 5종 야권 후보가 없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 1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얼마나 후보가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국민이 실망을 했으면. 이에 좀 이거를 편성하시고 이해하신다면 반드시 홍준표 후보께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셔서 당을 추스리시고 지금의 뭐 누가 몇 프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야가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은요 보수는 홍준표 찍고 저 좌빨들은 더불어공산당 찍는 걸로 5대5로 갈립니다. 5대5 중에 항상 선거가 그래온 것처럼 5대5 중에 누가 더 1%나 1%를 더 받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5%, 누구는 19%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50대 50으로 쫙 갈려요. 대한민국의 좌빨들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자들과.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뭐 몇 프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면 홍준표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검찰 수사를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되느냐?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를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어느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 기간이 있는데 또 준비 기간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정 안 되면 제3지대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야권 분열을 만드는 길입니다. 제3지대로 가는 길은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50대 50 여야의 싸움에 올인하시고 지금부터 대권을 준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기에 그 만년 3등 있죠?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3등, 서울시장에서 3등이 만년 3등이 또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깝죽거리네요. 이번에 나와봐야 또 3등 할 놈이. 문제는 안철수가 3등 하는 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놈이 3등을 하면서 가져가는 표 때문에 더불어공산당이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어부질이 당선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제 차라리 안철수 너는 의사라면은 이제 너는 3등 후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돌아가 의사라면서 그리고 가진 재산도 많고 그러면은 돌아가서 제 자리에서 제 몫을 하란 말이야. 너는 의사면 의사 몫을 해. 넌 정치인이 아니야. 이제 3등 후보라는 거 증명됐잖아. 에? 그러면 여기서 괜히 껍질 때리면서 야당, 대한민국 야당 만들고 너 당신 여지껏 안철수 당신 여지껏 얼마나 더불어공산당 이중대 역할을 했어. 문재인 당선시키려고 단일화를 해주질 않나. 에? 뭐 서울시장 박원순한테 양보를 하지 않나. 너는 임마 더불어공산당의 제2중대 충신이야. 이번에도 또 제2중대 충신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철수해 주기를 바란다. 이 안철수 이 미친놈아 이 3등짜리 인간아. 이에 또 다른 얘기를 우리 홍준표 대표, 홍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의원님, 또 홍준표 형님, 국민들의 뜻과 민의를 받들어서 또 제3지대로 가는 그런 우매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국민의 대치 대한민국 그래마 부족하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셔서 당을 장악하시고 당을 추스르시고 지금부터 내년 3월에 열리는 대권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뭐 하태경 같은 과거 빨갱이 출신, 김종인 같은 그런 어떤 지금 한시직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좀 더럽고 치사하시더라도 조금 먼저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준비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 짧은 민초의 충심을 홍준표 의원님께 올려드려 보는 바입니다. 예. 한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듣는데 동의하셨다면은 동의하신 분께서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